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난 토요일 대구 행사. 네. 꽉 찼어요, 정말. 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대구에 이렇게 동지들을 만나니까, 네. 대구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130석 정도 되는 장소를 빌렸는데, 한 260분 정도가 오셔서, 예.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관리하는 쪽에서는요. 예, 그럴 정도로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대구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로 고개를 깊이 숙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돌아오는 또 광주 행사, 행사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광주에서도 또 많은 시민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주 행사 일정은 1월 19일 낮 2시인데 네. 저희가 확정된 장소는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고 네.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2019년 첫 번째 월요경제학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2018년 마지막 월요경제학으로 모두셀라 증후군, 사람들이 왜 과거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은 새해 첫 월요경제학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주제여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함께 다루는 역사의 종말 환상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End of History Illus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르디 쿠아드박이라는 벨기에 심리학자이자 소비자 행동 연구가의 연구인데요. 상당히 최근 연구입니다. 2013년에 발표됐고요. 저도 작년 가을쯤에나 처음으로 접했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김용민 PD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김 PD님께서 올해 45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10년 뒤 2029년이면 55세가 되실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2029년 55세 때 김 PD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그때요. 네. 정말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주인데 10년 후요. 10년 후면은 우리 지금 막내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겪을 텐데 청소년기가 되고요. 이 친구들 다 20살 넘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직업이요?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를 꿈꾸면 안 되겠죠. 예. 네. 하여튼 뭐 제가 소명하는 거는 이제 목회였으니까 아마 종교인으로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소통 창구를 열어놓는. 그러니까 방송도 계속 하실 것 같고 꿈꾸셨던 대로 목회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요게 이제 김 PD님 예상이신 거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건 좀 아픈 기억일 수 있는데 2012년에 김 PD님께서 총선에 출마하셨었잖아요. 아마 제 짐작입니다만 그게 어쩌면 김 PD님 인생에서 매우 다이내믹했던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김 PD님께서 다시 출마를 하신다거나 하는 2012년에 접하셨던 엄청난 강도의 충격적인 인생의 변화를 또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요. 그게 뭐 두렵거나 힘들어서 다시 안 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뭐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정치를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거 얼마나 사람이 비겁하고 없어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정치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2012년 출마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2012년 총선 그 전해에 낙검수할 때 내가 총선에 출마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장담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장담을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정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도 비출 수 있는데 또 그러자니 또 그렇게 또 포석을 까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아니, 그냥 진심으로 말씀하시면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뭐 현실적인 거죠? 부분도 그렇고요. 아이고 뭐 누가 저보고 정치 같이 하자고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재미가 없고 하기 싫으시고요. 근데 정치를 하려면은 강력한 의지와 주변에서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마약을 한 것 같은 이런 욕을 먹어도 행복하고 뭐 이런 마약이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잘 안 되는 판인데 이렇게 뭐 그냥 자이건 타이건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에서 과연 가능하겠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고요. 엔드 오브 히스토리 일루전 혹은 역사의 종말 환상이라는 말을 간단히 풀이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는 지금까지 너무 충분히 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변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구의 이름이 역사 종말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사람들이 갖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환상 혹은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과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한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로 미래의 변화를 과소평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10대 때 정말로 좋아했던 가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스웨덴의 3인조 그룹 아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아이고 좋죠. 방에 아하 포스터를 붙여놓고 매일마다 라이벌인 듀란과 웸을 연락에 혼자서 씹으면서 이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하를 좋아하느냐 뭐 싫어하진 않는데 그냥 그래요. 10대 때는 제가 아하를 너무 좋아해서 평생 이 그룹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어느덧 50이 가까우니까 이 그룹에서 기억나는 사람이라고는 리더였던 모트나켓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죠. 근데 정작 지금 10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트와이스니 방탄소년단이니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있는데 덕질을 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제 딸도 그런 덕질을 하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트와이스 팬인데 너는 저 그룹을 평생 좋아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아빠. 나는 트와이스의 영원한 팬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지나면 우리 딸은 트와이스를 거의 좋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미래에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은 영원할 거야. 왜냐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내 생각은 완성품이야. 그래서 변할 리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를 보면 당시 연세대 고려대 농구팀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이상민, 문경훈, 우지원, 현주엽, 전희철 이 사람들을 선망했던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응답하는 1994 드라마의 여주인공 성나정은 나 상민이 오빠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진짜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상민 오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이상민 오빠 사랑 안 합니다. 지금 이상민 씨는 서울 삼성 썬더스라는 팀의 감독이고 문경은 씨는 서울 SK나이츠라는 팀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SK가 10개 팀 중에 9위이고요. 삼성은 10개 팀 중에 꼴찌입니다. 문경은, 이상민 이 두 감독이요. 팬들한테 요즘 진짜 다구리로 씹히고 있습니다. 돌상민, 돌경은 뭐 별명도 장난 아닙니다. 25년 전에 나는 상민 오빠, 경은 오빠를 영원히 지키고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수많은 팬들은 다 어디를 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물어보면 나는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나는 이 사랑이 영원할 거야.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한테 부부가 된 다음에 이혼을 할 확률이 몇 %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답은
질문 같은 걸 하세요. 우리가 왜 이혼을 해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우리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갈라설 확률은 1%도 되지 않아요.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드라마 대사 중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게 있어도 경험해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변합니다. 아까 설문에서 커플들이 우리가 이혼할 확률은 1%도 안 된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실은요, 미국에서 이혼율이 40%가 넘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혼이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건데 사람들은 난 변하지 않아 라고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에 관해서 댄 길버트라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가수 있죠? 그 가수가 10년 뒤에 콘서트를 할 거예요. 10년 뒤에 티켓 값으로 얼마까지 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답이 평균 129달러로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저 가수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10년 뒤에도 저 가수를 계속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는 껌값입니다. 쉽게 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좋아했던 가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로 치면 원더걸스 나오고 주얼리 나오고 빅뱅 나오고 이렇겠죠. 그 10년 전에 좋아했던 가수들이 지금 공연을 한다면 티켓 값으로 얼마까지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미치도록 좋아했던 가수들이 지금 공연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낼 티켓 값의 평균은 80달러, 9만 원쯤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은 10년 뒤에도 계속 좋아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140달러 가까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140달러어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한 80달러쯤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그 시점에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댄 길버트 실험을 조금 더 따라가 보죠. 가치관, 성격 이런 거 사람들이 참 안 바뀐다고 믿습니다. 내 가치관이나 내 성격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형성해 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예. 그런데 이걸 수천 명한테 10세 단위로 구분을 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분들한테요.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가치관이나 성격이 얼마나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에이 안 변해요. 변해봐야 10% 정도 변할까요? 내가 지금 40세인데 뭘 더 변하겠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그런데 50세 분들한테 지난 10년 동안 가치관이나 성격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예. 세월이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30대 때는 진짜 공격적이었는데 40대 10년을 지내보고 나니까 많이 차분해졌어요. 성격이나 가치관이 한 40%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세한테 물어보면 10%밖에 안 바뀔 것 같다고 하는데 50세한테 지난 10년을 물어보면 40%나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그 답을 한 50세 분들께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60세가 되면 얼마나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이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에이, 앞으로는 안 변하죠. 내가 50세인데. 한 5% 정도 변할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60세 분들께 지난 10년 나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50세가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인생관이 그냥 많이 바뀌었어요. 한 30%는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이게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사람이 이런 환상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바는 아직 없지만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는 일에 비교적 능숙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은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겪은 변화는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에 비해서 상상력은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예. 미래에 대한 상상이 과거에 대한 기억만큼 정확하거나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변할 것이라는 상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완성됐어. 앞으로는 별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역사의 종말 환상이라는 편견이 나타납니다.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커요. 김영민 PD님께서 10년 뒤에 계속 방송하고 목회하고 정치는 하지 않고 2012년 같은 정치적 시도는 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거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김 PD님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변화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무드셀라 증후군 이야기 드리면서 사람이 과거를 이상하게 좋게 기억하는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리고 그게 사회를 보수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별로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환상 또한 이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좀 짧게 말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10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0년 안에 그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10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미래의 변화를 과소평가하죠.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억을 되돌려 보는 겁니다. 10년 전인 2009년새에 누군가가 우리들한테 앞으로 10년 안에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2009년 우리는 대부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이명박을 싫어하지만 이명박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민주적 투표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혁명으로 끌어내려. 그리고 지금이 어디 혁명하는 시대야. 어디 러시아 혁명하는 쌍칠년도 이야기하고 있어. 대부분 그렇게 답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10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예, 예. 10년 전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전망했던 미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다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유, 또 헛소리 한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저 새끼 또 지랄이네. 또 사람들 선동하네. 이완배제는 무슨 환상주의자 같아. 안 되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 이런 답을 제가 실제로 들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너는 공상주의자야 라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일을 제가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남의 꿈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고 웃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연대와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시스템을 제 생각의 근간으로 삼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2009년 1월 1일에 저를 돌아보면 그때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10년 안에 그게 되겠어라는 회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리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2009년에 제가 이런 엄청난 팟캐스트에서 말로 떠드는 방송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저도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했고 세상도 제 상상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변했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연대하고 협동합시다. 이 기자님 말이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예요.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이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제 눈앞에 열린 겁니다. 눈물 날 정도죠. 이런 따뜻한 격려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 1월에 지금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2029년 1월 첫째 주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까? 여전히 경쟁을 기반으로 학벌이 유지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예. 우리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지금 재단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움직여 왔습니다. 제가 새해 첫 월요경제학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더 많이 변한 2020년 1월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한 2021년 1월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역사는 이미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종말 환상 이론은 그게 환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더욱 완성품이 아닙니다. 10년쯤 지나면 우리는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훨씬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10년쯤 뒤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평등하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월요 경제학이어서 이런 커다란 기대를 담으면서 월요 경제학으로 역사의 종말 환상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선배님이 가수가 되시면 어떨까요? 가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론을 떠들고 났더니 말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김용민이가 승려가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예. 지난번 그 촛불 집회 전에 카톡에서 돌던 그거 아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뮬레이션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네. 10년 뒤에는 장관 청문회 절차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한배 기자님. 10년 후에 우리. 네. 10년 전엔 어땠나 돌이켜봤는데, 2009년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그래도 그때 생각했던 바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네요. 네. 사람이 그로부터 더 한 6년 더 수구 정권 아래에 있었지만 사람이 맛이 가진 않았던 점, 이 점은 굉장히 자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훌륭해지셨죠.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